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투자의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수급과 차기 정권 테마. 수급과 차기 정권 테마, 정책 테마나 뭐 이런 정치권, 대선 이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급과 이 차기 정권 이렇게 오늘은 키워드 제시가 됐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자, 오늘, 미증시가 이제 빠지면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감이 시장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일단 그 얘기들은 계속 FOMC에서 이제 지난 3월 달에 0.25% 인상으로 지금 시장에 어떤 부합한 수준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5월까지는 계속 그런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수급과 차기 정치 테마, 정권 테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책 테마. 그러면 이제 해외 쪽과 이제 국내 쪽을 이제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다우 지수이고요. 자, 오늘 다우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오늘 빠졌죠. 예, 나스닥 시장도 보시면, 예. 자, 상승폭이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애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사실 지난 3월 15일 이후부터 해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좀 눌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까지도 상승이 계속 좀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상승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눌림 조정, 눌릴 수 있는 구간이다.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시장과 연동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증시가 빠지면 우리 시장의 수급을 체크를 하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가 좀 되겠죠. 자, 첫 번째. 자, 오늘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 역시 원달러 환율의 동향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1220원대로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당분간 저는 박스권 하단이 자, 1210원, 그리고 상단이 1230원 전후로 이렇게 당분간 워낙 약세 기조로 박스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인들의 이제 선물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자, 오늘 361.65포인트로 지금 약세죠. 네, 근데 오늘 외인들이 한 1680억 정도 지금 현재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화요일에도 대형주는 낙폭과대다.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를 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정책 테마 쪽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 먼저 이제 대형주의 낙폭과대는 시장이 외인들이 지금 보시면 이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의 구간이죠. 선물 지수도 방향성이 없는 자리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대외 변수가 해소 국면으로 가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시장의 뷰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보는 차트가 코스피 200 기초자산이에요. 지금 362를 기록하고 있죠. 자, 역별 구간에서 바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이 이제 계속 유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즉 전기전자 업종들이 외인들이 어제도 매도, 오늘도 지금 현재 1,460억의 이제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역별 구간이잖아요. 역별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 V자 반동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숨고르는 구간들, 수급 매수가 유입되면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 지난 전기전자 업종들과 자, 자동차 업종들을 봤을 때 오히려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보시면 수급 매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가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죠. 뭐 대형주의 어떤 그 시세 포인트를 보게 되면 바닥권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플러스는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이 된 이후에 조금 눌릴 수 있지만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빠질 때 밑에서 매수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시장에서 지난 1월 28일 날 먼저 바닥을 찍고 사실 2개월 연속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라스트 찬스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제가 10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오히려 또 10만 원 이하에서는 재매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시장에서, 시장 자체가 이제 수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일 정도면 한 10일 정도의 어떤 여유를 두고 수익률 목표치를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수익률 목표치는 바닥권에서 20% 이상 잡으면 한 15% 이하로 이렇게 잡고 목표치를 조금 낮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전자는 대외 변수가 해외 시장이 연동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개별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후자 우리가 말씀 좀 드렸던 우리가 이제 정책 테마를 보게 되면 사실 안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바닥권 대비해서 이 대선 이후 3월 10일 이후에 지금 3배 이상, 30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까지도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타난 상황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물량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이제 10대 공약 중에서 뭐 코로나 긴급 구조라든지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주택 250만 원 이상 공급하겠다는 이슈 그리고 출산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정책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사실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다는 어떤 이슈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에도 지금 원전 테마에서 보세요. 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죽지 않죠. 자,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죠. 그죠? 좀 쉬어가고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주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예를 들어서 신혼종합개발이라든지 중소형 건설주들 있죠. 이 사실 뭐 범양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속 게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 재생 관련해서 우리 이제 용산 이전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왔죠. 쉬어가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출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여가부가 폐지가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눌림목에서 뭐 제로투 세븐이라든지 그리고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이화공략 이런 종목들도 건설주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수급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이 매도가 좀 진행이 될 때는 오히려 이제 종목별로 이제 국내 이슈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지금 안랩 이런 대형주들이 시총이 지금 2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뭐 단기간에 지금 300% 이상 상승이 나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3배 이상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따라가는 모습들보다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 눌림목 자리에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지금 3월, 그리고 5월 달까지 계속 이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고요. 뭐 대형주들은 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눌림이 나올 때 있죠. 눌림목, 따라가는 전략보다도 좀 빠질 때, 오늘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분할로 모아가는 관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한 10% 이상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가는 전략보다도 양봉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주는 자, 음봉에 이제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전략 이런 모습들. 자, LG화학도 보세요. LG화학도 단기 43만 원까지 급락 이후에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미증시와 어떤 연동되는 모습들보다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은 낙폭과대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그죠 중소형 테마 종목들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라든지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전략 포인트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